피부에 생기는 수백 종의 피부질환 가운데는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면역성 피부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을 먹거나 발라야 피부질환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의 생활습관 가운데 면역세포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계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나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해로운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하여 첫째, 세균을 포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거하고 둘째, 환경으로부터 해로운 물질을 인식하여 중화시키며 셋째, 암세포처럼 질병을 유발하는 변화와 싸우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면역계가 면역세포들의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하지 못하여 생긴 어떤 면역성 피부질환에 걸렸다면 이러한 피부질환의 원인은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역성 피부질환은 첫째, 감염성 피부질환, 둘째, 자가면역성 피부질환, 셋째, 엘러지성 피부질환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감염성 피부질환은 면역력이 약하여 면역 시스템이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잘 지키지 못하여 피부가 대상포진이나 무좀과 같은 각종 감염병에 쉽게 걸리거나 걸렸을 때 잘 낫지 않는 경우이고 다음으로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은 면역세포가 병원체가 아닌 정상세포인 피부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질병이며 또한 엘러지성 피부질환은 지난 167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에 닿을 때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켜 생기는 질병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만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현상으로 우리 몸을 나라와 비유하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국가에 반역하거나 국민을 공격하는 상황 또는 개가 주인을 무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면역세포가 공격하여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정상세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대체로 관절, 근육, 피부, 적혈구, 혈관, 연결조직, 내분비샘을 공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가운데 피부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이며 자가면역 피부질환에는 원형 탈모증, 누푸스라고도 부르는 전신 홍반성 낭창, 백반증 등 많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비교적 흔한 자가면역성 탈모질환으로 탈모반이라 부르는 머리털이 빠진 부분이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하나 혹은 여러 개 생기는데 탈모반은 대부분 머리 부분 피부에 생기나 눈썹, 속눈썹, 턱수염, 음모, 팔, 다리 등 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원형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6만 명에서 18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루푸스라고도 부르는 전신 홍반성 낭창은 주로 가임기의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코 윗부분을 포함하여 대칭적인 나비 모양으로 나타나는 뺨의 발진을 비롯한 피부 증상이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관절, 콩팥, 허파,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데 최근 7년 동안 누푸스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만 1000명에서 2만 8000명 수준으로 34.6% 늘었습니다. 백반증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피부 색깔이 소실되어 피부에 흰색으로 보이는 탈색반이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좌회선 등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멜라닌 세포 고사설과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멜라닌 세포 파괴설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7년 동안
백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만 5천 명에서 6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으로는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원형 탈모증, 루푸스, 백반증 이외에도 혈관염, 피부근육염, 쇼그렌 증후군, 피부경화증, 포진 피부염 등 많은데 이러한 자가면역성 피부질환들은 잘 낫고 있을까요?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은 면역세포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질병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 질병의 원인이 면역세포의 정상세포 공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로 치료하는데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은 대체로 약물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는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체중 증가, 복부 비만, 피부와 혈관의 약화, 감정의 기복이나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해져 세균과 같은 병원체에 쉽게 감염되거나 골수 기능의 억제로 빈혈이나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피부질환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준다면 당연히 낫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오늘날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며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면역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는 원인 처방의 방법으로 자가면역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없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치료에 집착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 태어날 수 있으며 잘못된 유전자는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흔히 가족력으로 설명하는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고 앞에서 원형 탈모증과 루푸스의 예에서 보듯이 유전적인 소인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유전적인 소인이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설령 질병의 원인이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어 유전적인 소인을 강조할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유전적인 소인 이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증상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면역세포의 기능과 일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나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해로운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할 때 켜져야 합니다. 모든 세포나 물질에는 표면에 고유한 특정 항원이 있고 사람의 세포는 자신의 세포에 고유한 자기 항원을 가지고 있어 면역세포들은 어떤 물질을 만날 때마다 그 물질의 항원을 검사하여 자기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지 않고 자기 항원이 아닌 비자기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침입자로 인식하여 공격하는데 면역세포가 어떤 물질의 항원을 검사하여 자기 항원인지 비자기 항원인지를 인식하고 침입자로 인식될 때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모든 활동 과정에는 면역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할 때 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의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지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지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면역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면역세포들이 줄어들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원형 탈모증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질환도 이러한 면역세포들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서 생기는 면역성 피부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형 탈모증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의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켜지지 않기 때문이며, 면역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켜지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들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잘 켜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최고명의가 이러한 질병들의 불편한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 안의 최고명의는 면역세포들이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몸에서 해로운 물질들을 잘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처럼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잘 켤 수 있도록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을 비롯하여 모든 면역성 피부질환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